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순간 시민들은 모두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빛 전투기 한 대, 바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KF-21 보라매였다. 이 비행은 단순한 쇼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차세대 전투기가 실전적 수준의 기동을 선보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서울 상공을 가르며 지나간 KF-21은 고층 빌딩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하늘을 유영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군사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편대 비행이 아니라 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전술 실험이다. 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KF-21이 보여준 급강하와 90도 회전, 그리고 순식간의 고도 상승은 단 5초 만에 이루어진 고난도 기동이었다. 그 기동 하나하나에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완벽한 제어 알고리즘이 숨어 있었다. 행사장에서는 다양한 유무인 복합체계도 함께 공개되었다. 스텔스 무인기, 자폭형 소형 드론, 다족 로봇, 자율 폭발물 탐지 로봇까지 모든 장비가 하나의 체계처럼 움직였다. 그러나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KF-21이었다. 엔진의 진동이 지면을 흔들었고 금속빛 기체가 반사광을 뿜어내며 수직 상승하자 관람석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는 단순한 항공쇼가 아니라 한국 공군이 새로운 시대의 전투 개념을 제시한 장면이었다. KF-21은 이날 단지 한 대의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하늘을 지배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이뤄진 초저고도 비행은 위험을 감수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형 전투기의 새로운 변화를 세상에 보여주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KAI는 이 전투기가 단순한 시제기가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그 한마디의 현장은 술렁였다. 수십 년간 미국, 유럽산 전투기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고 그것을 하늘에 띄워 완벽히 제어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KF-21 보라매가 있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공군의 전력을 상징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한국이 기술 자립을 넘어 세계 항공 방산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늘 위의 선언이었다. 관람객 중 한 노병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도 드디어 남의 기술을 빌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수많은 세대가 기다려온 염원이 담겨 있었다. 하늘 위에서 보라매는 여전히 날고 있었다. 저음의 엔진 소리가 천천히 멀어지며 마치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날 대한민국은 하늘을 다시 썼다. 그리고 세계는 그 소리를 들었다. 서울 하늘을 가르던 KF-21의 비행은 그 자체로 전율이었다. 시민들은 손에 휴대폰을 들고 연신 하늘을 촬영했지만 카메라로 담기엔 그 속도가 너무 빨랐다. 한순간 시야를 스쳐 지나가는 기체의 궤적은 마치 번개처럼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 짧은 몇 초 동안 KF-21은 수많은 기술적 메시지를 세상에 던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기술이 세계 무대에 내놓은 도전장이었다.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날의 비행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는 이건 단순한 시범 비행이 아니다. 복합 센서 운용과 기동 전술 실험이 결합된 실전형 테스트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KF-21은 비행 중에 급속한 속도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회전 궤적을 반복하며 전자장비의 반응성을 시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일반적인 전투기라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동이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건 F-16에서도 보기 힘든 움직임이야. 순식간에 하강했다가 다시 솟구쳤어. 이런 증언들은 KF-21의 비행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행사 현장에는 여러 종류의 항공기와 무인 전력이 함께 등장했지만 그 모든 시선을 압도한 건 단연 KF-21이었다. 은혜색 무광도색의 기체는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스튜스 설계로 인해 반사각이 거의 사라져 있었다. 멀리서 보면 하늘과 하나로 녹아드는 듯한 그 모습은 기존 4.5 세대 전투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특히 이날의 비행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복수의 항전 장비가 동시 운용되는 센서 융합 테스트로 해석됐다. 레이더,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 적외선 탐지 장치 등이 실시간으로 연동되며 목표 데이터를 교환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곧 KF-21이 단일 전투기가 아닌 하나의 네트워크 노드로 기능한다는 의미였다. 이날 촬영된 영상들을 분석한 군사 전문 채널들은 KF-21이 이미 다중 표적 추적 및 전자전 대응 기동을 시험 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급격한 상승과 회전, 그리고 편대와의 교차 비행은 실제 교전 환경을 가정한 시나리오 훈련으로 보였다. 이런 종류의 기동은 높은 수준의 항전 컴퓨팅 능력과 추진 제어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항공우주 전문가의 말처럼 이건 단순한 시제기 테스트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전술 운용 단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실제로 KF-21은 2024년 이후부터 공군의 실전 배치 단계 준비를 공식화했으며 다양한 작전 모드와 전자전 대응 알고리즘을 내장한 상태로 비행 중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비행의 백미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수행된 초저고도 비행이었다. 이는 전투기의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임무였다. 50m 이하 고도에서 수평 비행을 유지하며 건물 사이를 스치는 장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제어 기술의 산물이었다. KF-21은 이날 비행으로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움직이는 새로운 전투 플랫폼임을 증명했다. 관람객들은 숨을 죽였고 전문가들은 놀랐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이제 세계 기준을 다시 쓰고 있었다. 비행이 끝난 뒤 관람석에서는 자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장면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력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보라매는 점점 멀어졌지만 그 잔향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이렇게 비행한다니. 그 감격은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KF-21의 진정한 혁명은 하늘 위 퍼포먼스가 아니라 내부 구조에서 시작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KF-21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설계했다. 단일 전투기가 아니라 임무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 다목적 체계, 그것이 바로 보라매의 핵심 개념이었다. 카이가 공개한 설계 철학에 따르면 KF-21은 개발 초기부터 세 가지 파생형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전자전형, 두 번째는 수출형, 세 번째는 고성능 확장형 EX이다. 전자전형은 이름 그대로 하늘 위 전자교란기로 불린다. 이 모델은 광대역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 적의 레이더 신호를 교란하고 아군의 항공기와 지상부대를 전자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이 측은 이 전자전형이 단순한 지원기가 아니라 에스코트 전자전기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KF-21 전자전형이 편대의 앞에서 적의 방공망을 마비시키고 뒤따르는 전투기들이 공격을 수행하는 새로운 전술 구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두 번째 파생형은 수출형이다. 이 모델은 국내형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고객 국가의 요구와 규제를 반영해 장비 구성을 맞춤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연료 탱크 용량, 센서 종류, 무장 통합 옵션 등을 국가별로 조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수입국의 작전 환경과 예산에 최적화된 모델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이 자국 방산 플랫폼을 해외 시장에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주목받는 모델이 바로 KF-21EX다. 이 기체는 단순한 개량형이 아니라 5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완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내부 무장 장애 도입, 다층적 스텔스 설계,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 AESA 강화, 그리고 센서 융합 알고리즘까지 모든 요소가 새롭게 설계됐다. EX형의 핵심은 내부 무장창이다. 기존 4.5세대 전투기는 외부 무장 탑재로 인해 스텔스 효율이 낮았지만 EX형은 무기를 내부에 수납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적으로 줄였다. 카이는 EX형의 내부 무장창이 2000파운드급 유도 폭탄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설계가 완성되면 KF-21은 스텔스성과 화력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전투기로 진화하게 된다. 내부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기존의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포와 공기 흡입구, 센서 배열까지 재배치가 이뤄졌다. 이는 단순한 외형 수정이 아니라 재설계 수준의 작업이었다. 또한 EX형은 단일 기체가 아니라 차세대 블록 개념으로 확장된다. 블록 1에서는 기본 공대공 임무 능력을 확보했고 블록 2에서는 공대지 및 정찰 기능이 강화된다. 그리고 블록 3, 즉 EX 버전 단계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는 한국이 단기간에 4.5세대에서 5세대로 나아가 6세대 기술의 문턱까지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다. 공기역학적 한계와 예산 제약이 있는데 어떻게 5세대급 성능을 구현하겠는가? 그러나 카이가 공개한 내부 영상과 개발 문서가 이런 의심을 완전히 뒤집었다. KF-21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진화를 염두에 두고 구조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즉,
단일 기종으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파생형을 빠르게 파생시킬 수 있도록 기본 플랫폼이 모듈화되어 있었다. 이 전략의 효과는 단순한 기술적 효율성을 넘어선다. 생산비 절감, 정비 편의성, 그리고 수출 경쟁력 강화까지. 실제로 카이는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 모델을 병행 개발함으로써 부품 호환율을 높였고 개발 주기를 단축시켰다. 이는 세계 주요 항공기 제조사들이 추구하는 최신 개념 플랫폼 표준화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KF-21의 세 가지 파생형은 단순한 모델 확장이 아니라 하늘 위에 생태계를 만드는 전략이다. 각각의 기체가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그 근본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자전형이 교란을 담당하고 수출형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며 EX형이 기술의 정점을 상징한다. 이 삼각구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항공력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이제 KF-21은 더 이상 실험기나 시험용 모델이 아니다. 그 구조 안에는 다음 세대 전투기의 방향을 미리 담고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패러다임으로 미래 항공전을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다. KF-21의 기술 핵심을 이해하려면 눈과 심장을 봐야 한다. 눈은 바로 레이더와 센서 융합 시스템이며 심장은 엔진과 항전 컴퓨터다. 이 두 축이 결합될 때 비로소 보람에는 진정한 5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한다. 우선 레이더부터 살펴보면 하나 시스템이 개발한 A4 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는 단순한 국산화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 이 레이더는 X밴드 주파수 대역에서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을 운용하며 최대 500km 거리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 단일 모드에서 공대공, 공대지, 해상 탐지까지 동시에 수행하며 실시간 다중 표적 추적이 가능하다. 이는 미국의 F-35에 장착된 레이더와 거의 동등한 수치로 평가된다. 시험 과정에서 A4 레이더는 개조된 보잉 737 시험기에 탑재되어 장거리 탐지와 전자전 대응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약 40대의 양산형 레이더가 공군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KF-21 전력화의 핵심 토대가 된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레이더는 단순한 탐지 장비가 아니라 전투기의 모든 센서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 KF-21은 이 레이더를 중심으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IRST, 전자전 장비, EW 스위트 등 다양한 센서들을 하나로 묶는다. 이를 센서 융합, 센서 퓨전이라 부른다. 이 기술의 핵심은 서로 다른 센서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의 데이터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조종사에게 단일 화면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적의 위치, 고도, 위협 수준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조종사의 시야에 통합 표시된다. 이러한 센서 융합 능력은 단순한 조종 편의성이 아니라 전투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전투 중에 단 1초라도 빠르게 목표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생존과 승리를 가른다. F-35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기로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이 융합 기술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독자적으로 이 영역에 진입했다. 내부 무장창 기술 역시 KF-21의 도약을 상징한다. EX 버전에서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한다. 외부 장착 무장을 제거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카이는 내부 무장창이 2000파운드급 유도폭탄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올 계열 통합 작업이 이미 진행 중이다. 현재 KF-21은 장거리 공대공 임무 외에도 정밀 공대지 타격을 위한 ALBM, 즉 공중발사형 탄도미사일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이 ALBM은 기존 지대지 미사일 KTSSM-2를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 형태다. 속도는 마하 5에서 10, 사거리는 최대 1000km에 달한다. 이 무기가 KF-21에 통합되면 적 핵심 거점을 한 번의 공중발사로 초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공대지 폭격이 아니라 스탠드오프 전력의 완성이다. 현재 한국군은 2027년까지 KF-21의 공대지 능력을 완성 목표로 설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진 일정이다. 동시에 ALBM과 내부 무장창의 통합 테스트가 병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기존의 4.5세대 전투기를 5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 KF-21은 이제 단순히 비행기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 전투 네트워크다. 레이더가 적을 탐지하면 센서 융합 시스템이 정보를 분석하고 항전 컴퓨터가 최적의 공격 시나리오를 조종사에게 제시한다. 모든 과정이 몇 초 안에 이루어진다. 그 안에서 인간은 단지 결정을 내리는 존재일 뿐이다. 하나 시스템의 항전 컴퓨터는
초당 25 테라플롭스 이상의 신호 처리 성능을 자랑한다. 이는 F-35에 탑재된 미국제 시스템보다 약 70% 높은 수치다. 다시 말해 한국의 컴퓨팅 기술은 이미 서방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 데이터 처리 속도, 목표 인식 정확도, 전자전 대응 속도 모두 KF-21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KF-21의 기술 진화는 단순히 장비의 개선이 아니라 전쟁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전장.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수동적 수입국이 아니다. 독자적인 레이더, 센서 융합, 내부 무장창, ALBM 이 네 가지 축을 통해 한국은 5세대 전투기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고 있었다. KF-21의 날개 아래에는 기술 자립과 전략적 독립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깃들어 있었다. KF-21 보라매의 등장은 곧바로 국제 무대에서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우선 미국은 복합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자주국방과 기술 발전을 환영하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확산되었다. 일부 분석가는 한국형 A4 레이더와 고성능 항전 컴퓨터의 등장이 미국 방산사의 시장 점유율에 도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로키드 마틴 등 주요 방산사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기술 협력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기술 이전 이슈를 엄격히 다뤄왔고, 이로 인해 한국의 독자 기술 축적은 미국 측의 경계심을 증폭시켰다. 중국 매체들의 반응은 양면적이었다. 일각에서는 자국 기술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한국의 시도를 폄하하려 했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놀라움과 경계가 동시에 확산됐다. 특히 A4 레이더의 탐지거리와 신호 처리 능력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신중했다. 일부는 한국이 레이더와 센서 융합을 통해 실전적인 균형 전투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며, 이는 지역 군비 균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도의 움직임은 실용적이었다. 인도는 대규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앞두고 다양한 후보를 검토 중이며 KF-21을 잠재적 옵션으로 고려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인도는 자체적인 요구사항과 지역적 운용 환경에 맞춘 수출형 KF-21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기술 협력과 공급망 연계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중동 일부 국가는 실전적 요구로 접근했다. UAE 등은 KF-21의 성능을 직접 검토하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출형 모델의 유연한 구성 옵션은 연료 탱크, 센서 패키지, 무장 통합을 고객사 요구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KF-21의 양산과 레이더 수출은 한국 방산산업에 큰 파급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엔진, 항전, 레이더, 의장 통합 분야의 국산화가 진전되면 부품 공급망과 고부가 가치 산업 생태계가 확장된다. 다만 엔진과 같은 핵심 기술의 완전 국산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으며 국제 파트너십과 기술 협력이 병행되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결국 KF-21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수출 후보 그 이상이다. 이는 기술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의 상징으로 비춰지며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지형을 재편할 잠재력을 지녔다. 각국의 반응은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된 변수는 하나다. 한국은 이제 항공 방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플레이어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KF-21 보라매를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 개발 초기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꿈이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은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KF-21은 기술적으로 완성된 기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항공기술의 중심으로 진입했다는 증거이며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보라매의 등장은 한국의 방산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엔진, 항전, 레이더, 무장통합 같은 핵심 기술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국산화되면서 한국은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한 국가가 스스로 하늘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방위 주권이 완전히 자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KF-21 프로젝트는 또한 산업 생태계 전체를 끌어올렸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 수천 명의 기술 인력,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움직였다. 그 결과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항공우주 산업 전체를 성장시켰다. 고용 창출, 기술 이전, 그리고 수출 경쟁력 강화의 모든 것이 KF-21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KF-21은 독보적이다. AESA 레이더, 센서, 융합, 내부 무장창, ALBM 운용 등 개별 기술 하나하나가 이미 세계적 수준이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스템은 단순히 5세대를 넘어서
6세대로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 중인 무인기용 경량 공냉식 레이더 기술은 그에다 냉각 장비가 필요 없는 초소형 모듈을 통해 소형기에도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되면 향후 한국은 유무인 복합작전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게 된다. KF-21은 또한 한국 사회 전반의 기술 자립에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은 다른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친다. 반도체, 로봇, 우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하면 된다는 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정신이 바로 보라매가 하늘 위에서 보여준 비행의 의미다. 해외의 시선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단순한 방산 구매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기술 협력의 대상, 심지어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조심스러운 태도, 중국의 당혹감, 인도의 관심, 중동의 실질적 협력 제안, 이 모든 반응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킨다. 한국은 더 이상호발 주자가 아니라 새로운 선도국이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다. 기술적 완성도를 유지하고 실전 운용과 국제 협력을 병행하면서 장기적인 전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엔진 완전 국산화와 6세대 기술 연계는 한국 항공산업의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방향은 이미 명확하다. KF-21은 그 출발점이자 상징이다. 하늘을 나는 것은 단순히 비행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행위다. 보라매가 처음 하늘을 가르던 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단순한 굉음이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굉음 속에는 세대를 이어온 노력과 기술, 그리고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하늘은 한국의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서 KF-21 보라매는 여전히 날고 있다. 앞으로 더 멀리, 더 높이, 그리고 더 자유롭게. 그 비행은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서사이며 그 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